야, 홍상수 감독과 도망친 여자야 누굽니까 대체 안진영 기자님? 네, 너무 의미심장한 제목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네. 그야말로 영화 제목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이 김민희 씨와 함께한 건 7번째 작품이에요. 오는 9월 개봉을 앞두고선 30초 분량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재차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올 초에 열렸던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더욱더 화제를 모았었는데 당시 이 홍상수 감독이 커플링을 끼고 시상식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호명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에 바로 옆에 앉아있던 김민희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언론을 향해서 김민희 씨를 소개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런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에 이번 영화 개봉을 앞두고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어떤 영화일지 그 티저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들어가. 가.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네. The Silver Bear for Best Director goes to the great Hong Sang-soo. I'd like to thank everyone who worked for me for this film. And if you indulge me, I'd like to ask my two actresses to stand up to get applause. 네. 물론 작품성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홍상수, 김민희의 영화라서 더 주목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영화라는 그 자체가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한 화제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평소 홍상수 감독은 영화 촬영할 때 이 대본이나 각본을 미리 배우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촬영 당일날 본인이 직접 상황을 알려주거나 급하게 적은 대본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낯설고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연기를 할 때 있어서 홍상수 감독이 시키는 대로 급하게 주는 그 대본만 보고 충실하게 연기를 하면 좋은 연기가 나오고 의미 있는 연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만약 방향이 조금 다르면 홍상수 감독이 잡아준다. 무한 신뢰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어떤 독특한 관계가 이번 영화에서도 어떤 식으로 묻어나왔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무한 신뢰한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두 사람의 영화가 계속 나온다는 건 바꿔 말하면 관계가 여전히 좋다는 의미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렇겠죠. 우선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게요.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2015년도 9월에 그 개봉했던 영화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아하. 이거 찍으면서 이제 이 김민희 씨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요. 그래요? 불륜설은 뭐 계속 돌았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3월 달에 영화 그 밤의 해변에서 혼자 뭐 이거 나왔을 때 이제 아예 본인들이 우리 둘은 사랑하는 사이다 하면서 불륜을 공식화했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이혼은 결국 실패했잖아요. 법적 이혼은.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지난 3월 달에 베를린 영화제 그 감독상 수상하고 난 이후에 네.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네.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상가 세탁소에서 두 사람이 포착이 됐었죠. 아하.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 저 모습인가 보네요, 저기. 아하. 그 세탁 가방 양손에 잔뜩 들고 그 김민희 씨를 배려하는 모습이 사실 보여요. 세탁물을 다 들고 있군요, 홍상수 감독이. 그러니까 네. 상당히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뭐 결국은 변함없이 두 사람이 잘 지금 만나고 있다. 네. 이거를 입증하고 있는 거죠. 22살 차이의 연인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연인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들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밝힌 그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것점들 얘기하시길래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그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놓여진 어떤 다가올 상황이나 놓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 하더라도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홍상수 감독은 엄연히 한 여자의 남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처음 이 불륜설이 제기되고 나서 실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날 아내 측에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일관된 의사표시를 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넘어갔고 소송 절차에서도 재판부께서는 오랜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 이혼 사유 없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홍 감독이다. 이혼 청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기각을 했고요. 1심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됐었는데 오히려 홍상수 감독 변호사 측에서는 항소하지 않고 현재 생활에 집중하겠다. 혼인 생활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은 사실 변함이 없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 현재는 다시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고 나중에 판례가 바뀌던가 사회적 시선이 바뀌면 다시 재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홍상수 감독 영화는 뭔가 좀 공통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독 이 김민혜 씨와의 관계가 공식화되기 전으로 해서 불륜 소재의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불륜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이 경우는요. 유부남 영화 감독과 여배우의 사랑 얘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실제 얘기를 하는 건지 영화인지 그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어허. 게다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속 대사들을 보면은요. 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미심장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는 김민희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난 이제 남자 외모 안 봐. 잘생긴 남자는 다 얼굴값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희 씨가 그 전에 홍상수 감독 이전에 몇몇 유명 미남 배우들과의 열애설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었고요. 또 영화 그 후에서는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마치 자신들을 향해서 외친 듯한 대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영화 강변 호텔에서는 미안함으로 같이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혼 소송까지 절차를 밟았던 아내에게 홍 감독이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장면들도 영상으로, 영화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그림 그리죠. 집에서 집안일도 하죠. 불어 공부도 해야죠. 그리고 매일 산책도 1시간씩 하거든요. 심심할 틈이 전혀 없어요. 너무 예쁘네. 조심해야 돼. 너무 예뻐. 뭐 좋아하는 여자 생겼지? 응? 얹혀 살고 싶어서, 의지하고 싶어서 젊은 사람한테. 얼마나 좋을까? 저런 예쁜 후배한테 얹혀 살고 먹을 것도 맛있게 해주면 얻어먹고 그 집 앞에 산으로 산책도 다니고 그러고 싶은 거겠지. 왜 사랑을 찾지 못하셨나요? 아니,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홍상수 감독 혹시 자신의 얘기를 영화로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홍 감독 작업 스타일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대본을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촬영 당일날 즉흥적으로 대본을 작성해서 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나 실제 생활에서 했던 말들을 영화에 많이 녹여내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참 자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상수 감독은 모든 감독들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이 들었던 말 등을 영화에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화 전체가 자신을 담은 자서전적인 영화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다른 영화 감독들에 비해서 홍상수 감독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좀 작은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영화에 많이 녹이는 것으로 영화계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서전적 얘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도 영화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실제 상황과 상당히 흡사한 스토리를 네. 영화로 만들고 또 그 역할을 김민희 씨에게 시킨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복준 의원님? 그 자서전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요. 네. 예술은 어느 정도의 이 대체로 이제 소재는 뭐 지금 세상법에서는 불륜입니다. 명백히 두 사람은 불륜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예술이라는 그 어떤 목록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자서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고 만약에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 영화마저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서로 본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가가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이 그 묻어나오는 어떤 그 장르를 선택하고 그런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글쎄 예술과 현실의 어떤 그 간극 네. 이거는 뭐 각자의 그 판단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홍상수 감독에게 김민희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씨와 함께 일을 하시겠다고 마음먹게 되신 이를테면 김민희 씨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좀 말로 정리가 안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고 좋으니까 이제 하자고 제안하는 거고. 지금의 진짜 충실한 시간 같은 거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게 중요한 그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어쨌든 이런 논란,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숱한 논란에도 두 사람은 뭐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님이랑? 감독으로서 배우로서는 해외에서 승승장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수의 영화에서 다수의 이제 국제 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타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로 68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에서 황금 표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는 67회 베를린 국제 영화 은곰상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도망친 여자 영화 같은 경우는 70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또 네. 예술적인 활동의 영역에 있어서는 또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두 사람이 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세상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 과연 언제까지 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